이번 시간에는 2013년 1회 전기기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기 문제는 일단 문제 풀죠. 속도가 일정하고 구조가 간단해서 동기 이탈할 수 없는 전동기로서 이건 이제 거의 뭐 정의에 대한 내용이니까는 이렇게 전기 시계나 오실로스코프 많이 사용되는 전동기를 우리가 반동 전동기라고 부릅니다. 여자 권선 없이 동기 속도를 회전하는 전동기인데 뭐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이론이 있는 건 아니니까는. 22번 다음 중 변압기의 온도 상승 시험법으로 가장 온도 상승 시험법은 뭐냐면 변압기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또 기기 뭐 다른 뭐 전동기나 다 마찬가지인데 기기를 만들어 놓고 얘 이제 부하를 걸었을 때에 열이 발생을 하겠죠. 전류가 이제 많이 흐르니까는. 그래서 그 발생하는 열이 허용 범위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것이 온도시험법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실부하법과 반환부하법하고 이제 등가부하법이라는 게 있어요. 실부하법은 실제로 이제 정말로 부하를 거는 거죠. 실제 부하를 전격만큼의 부하를 걸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거의 잘 사용되어지지는 않고 보통 이제 반환부하법을 많이 씁니다. 철선과 이제 동선을 이제 손실을 이제 공급함으로 인해서 열이 발생하는 걸 이제 그 허용 범위 안에서 열이 발생하는 게 허용 범위 안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건데, 그래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건 이제 반환부하법. 뭐 등가부하법은 한쪽을 이제 단락시켜 놓고 이제 뭐 이제 손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건데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시험법에는 실부하법하고 반환부하법하고 등가부하법이 있고요. 그 중에서 반환부하법을 제일 많이 쓴다. 뭐 이렇게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23번 다음 자기소 제어용 소자가 뭐냐? SCR, 뭐 트라이아 뭐 쪽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다이오드라는 게 있어요. 정류죠.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접합해서 사용하는 이런 다이오드라는 게 있죠. 이제 반도체 소자인데, 이런 이제 반도체 소자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이제 한쪽 방향으로밖에 이제 못 흐르죠. 그러니까 전원을 인가하는 순간에 전류가 무조건 흘러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전원을 이렇게 인가를 하면 무조건 흐르죠. 근데 뭐 보통은 이제 직류를 이렇게 걸진 않고 교류를 걸겠죠. 교번하면서. 그럼 이제 여기가 플러스일 경우에는 이제 전류가 흘렀다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 이제 안으로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정류를 하는 이런 다이오드가 있는데, 이런 다이오드를 이 반도체 소자를 약간 스위치처럼 쓰고 싶어 했어요. 얘를 이제 스위치처럼 쓰고 싶어 했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뭐냐면 이제 SCR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게이트를 만들어서 스위치 같은 거죠. 그래서 게이트에 전류를 흘려 주어서 그냥 전원을 인가했을 경우에는 도통이 되지 않아요.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게이트에 전류를 흘려주면 그제서 이제 도통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스위치에 대한 개념을 이제 만든 것을 이제 우리가 SCR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 우리가 전등 스위치가 있는데 불을 켤 수만 있고 끌 수만 없으면 약간 반쪽짜리 스위치잖아요. 그래서 얘를 끌 수도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얘를 도통도 하고 도통하지 못하도록 요 게이트로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요 게이트에 전류를 가하고 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통되지 않았다가 도통됐다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것. 걔가 뭐냐면 걔가 이제 GTO죠. 그래서 게이트의 전류를 통해서 뭐 점호라고 하는데 게이트에 흐르는 전류로 도통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도통되지 않도록 또 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소자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GTO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GTO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소호 기능이 있다,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죠? 스스로 도통되는 걸 끊을 수 있다. 외부 전원을 끊어서가 아니라 게이트에 흐르는 전류로 그거를 할 수 있다. 이제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거고. 24번. 농형 유도 전동기. 그러니까 유도 전동기는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농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건선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유도 전동기에는 유도 전동기 종류에는 농형이라고 회전자에 대한 모양에 따라서 농형이라는 게 있고
이제 권선형이라는 게 있는 거죠. 농형은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이제 그런 모양을 이제 농이라고 한자로 농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긴 게 있고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권선을 볼 수 있게끔 권선이 감겨져 있는 이제 그런 권선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농형하고 권선형은 이제 다른 건데 24번에 보기에 보시면 기동법이 아닌 것 이제 그렇게 해놓고 2번에 권선기동법이라는 말이 나왔죠. 농형인데 권선형 이게 같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는 잘못된 거는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농형에서는 이제 뭐 전전압 용량이 작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전압을 이제 걸어가지고 기동을 시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Y 델타 기동을 하거나 아니면 기동 보상기나 아니면 뭐 리액터 등을 달아서 전압을 떨어뜨린 상태에서 이제 기동을 시키는 거고 권선형 같은 경우에는 권선형의 뭐 속도 제어법, 기동법 다 이런 것들은 다 2차 저항법이에요. 2차의 저항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기동도 조금 더 이제 가장 큰 토크에서 기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2차 저항법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대충 이런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24번 답이 2번이에요. 농형하고 권선형은 서로 다른 기종이니까는 같이 나오면 안 되죠. 25번 3권선 변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권선 변압기는 말 그대로 권선이 3개가 감겨져 있는 변압기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변압기는 이렇게 권선이 이제 2개가 이렇게 감겨져 있잖아요. 1차 측, 2차 측. 그렇죠? 그래서 공급되어지는 전류가 있는 거고 이제 부하 측이 그 공급되어지는 측에 이제 권선이 있는 거고 이제 부하 측 권선이 있는 건데 3권선 변압기는 말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3차 권선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3권선 변압기라고 하는 거고 이 3차 권선은 이제 왜 쓰느냐? 이거는 보통 이제 조상기, 무효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아니면은 뭐 손해 공급용 변전소 있잖아요. 그런 이제 중간에 그 변전소에서 쓰는 전원을 또 이제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는 용으로 이제 3차 권선을 이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번에 설명을 옳은 거는 답이 2번이죠. 3권선에 조상기를 접속해서 그렇죠? 조상기를 접속해서 송전선의 전압 조정과 역열 개선에 사용이 된다. 뭐 그런 거니까. 26번 무브와 포화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브와 포화 곡선이 뭐예요? 무브와 포화 곡선. 단자 전압과 계좌 전류에 대한 관계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요런 이제 그 자속이 증가를 하면 그렇죠? 얘는 자속이죠. 어차피 전동기라고 하는 거는 전류가 흘러서 그 자속에서 발생하는 그 자속을 이제 그 자속과 그다음에 외부에서 공급되어지는 전류에 의해서 힘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발전기죠. 발전기는 아니지. 발전기는 발생하는 자속을 기계적으로 전기자가 끊으면서 그 권선에 이제 전기적인 에너지가 이제 유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속이 있어야지 자속을 끊으면서 이제 그 전압이 이제 유도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자속이 있어야지. 그래서 자속이 증가를 하면은 자속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기가 많이 발생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자속이 증가하면 전압이 증가하고, 전압이 증가하면 또 비례해서 자속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여기 이제 반복이 되는 거냐면 철심이 자기 포화가 일어날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 포화 곡선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 그리고 자기 포화 곡선은 계좌 전류와 단자 전압의 관계로 이 포화 곡선을 설명할 수가 있다더라, 이제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27번 직권발전기의 설명 중에서 틀린 것. 직권발전기는 뭐예요? 직류 직권발전기. 직권은 우리가 계자랑 전기자의 결선이 직렬이냐 병렬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직권이냐 분권이냐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그래서 직권발전기는 계자와 전기자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발전기를 우리가 직권발전기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유도가 되겠고, 얘를 이제 우리가 전기자 저항, 여기서 빠져나가는 걸 우리가 전기자 전류, 그렇죠? 여기는 우리가 계자 저항,
빠져나가는 거를 계좌 전류. 예, 그 부하 쪽으로 가는 부하 쪽으로 가는 전류를 이제 우리가 부하 전류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부하 쪽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단자 전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설명 쭉 틀린 것을 쭉 읽어보면 나머지 다 맞는 말인데 3번 보시면 단자 전압에 대한 식을 그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단자 전압이죠. 단자 전압하기 전에 발전기니까 그렇죠? 발전기니까 여기에서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이 중요한 거죠. 이 유도 기전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제일 마지막에 최단, 제일 끝에 걸리는 단자 전압에다가 요것들은 다 뭐예요? 요것들은 다 전압 강하죠. 그렇죠? 계좌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 그리고 전기자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를 더하면 그러면 최초에 발생한 전압이 되는 거죠. 얘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최말단에 걸리는 전압인 거고 최초에 발생하는 전압은 그러한 전압 강하를 다 더한 값이 될 테니까. 그럼 얘를 식을 어떻게 써요? IA의 RA 플러스 IF의 RF 이렇게 쓰죠. 근데 직렬배로니까는 쭉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요 전류, 요 전류, 요 전류는 다 똑같은 전류죠.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전기자 전류라고도 그냥 표현을 해요.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얘는 IA로 그냥 묶어버리면 RA 플러스 RF라고 우리가 이제 쓸 수 있죠. 여기 이제 유기 기전력에 대한 식인데 요 식하고 지금 책에 나오는 식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지금 문제에서는 요 단자 전압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식으로 나온 거잖아요. 단자 전압의 식. 그렇죠? 근데 얘를 구하려면 나머지를 다 반대로 넘겨야죠. 그럼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에요. 플러스가 아니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식을 쓰면 단자 전압은 유기기전력 빼기, 그렇죠? IA의 RA 플러스 RF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거기가 플러스가 돼가지고 틀릴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 부하 전류라고도 상관없어요. 얘를 그냥 I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어차피 직렬로 연결돼 있으니까 이놈은 다 똑같은 전류죠. 값이 크기가 똑같아요. 28번. 단상 반파 종류 회로에 전원 전압을 200V를 가했을 때 부하정이 10이면 부하 전류는 얼마만큼이 될까요? 아까 잠깐 이제 그림을 그렸었는데 단상 반파 종류예요.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단상 반파 종류인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 때는 통과해요. 이렇게 갈 때는. 근데 반대로는 못 가죠. 막혀 있어요. 다이오드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파형은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위에 거는 가는데 밑에 거는 못 가니까 그럼 요 출력단에서는 파형이 이제 어떻게 모양이 되냐면 이렇게만 생기는 거죠. 이렇게만. 밑에 건 안 나오고 위에 것만 나오는. 그래서 이를 이제 단상 반파 정류다. 반쪽만 나온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럴 경우에 전압 뭐 기호는 안 써 있으니까는 뭐 이만큼의 2라고 하는 이제 전압을 대문자로 쓸까요? 2라고 하는 시료값이에요. 시료값. 전압이 이제 가하여졌을 때 그때의 요 다이오드를 통해 정류가 되어서 나오는 값은 아까 잠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 얘는 교류가 아니죠. 교류는 교번해야 되는데 한쪽에만 있으니까는 완벽한 직류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직류에 대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료값을 이런 다이오드로 정류를 하면 그때 나오는 값을 우리가 직류 전압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때에 우리가 얼마만큼의 직류 전압을 구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직류 전압. 다이오드를 통과했을 경우에 나오는 직류 전압은 반파 정류인 경우에 단상 반파인 경우에 0.45 시료값으로 이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 전원전압이 200V잖아요. 그렇죠? 얘가 200V면 그렇죠? 예. 그러면 0.45에 곱하기 200이니까 90V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직류전압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경우에 부하전류에 대한 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한 거죠. 그럼 부하전류는 어떻게 구해요? 뭐 전류 구하는 거는 전압을 저항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전압은 90V래매요. 저항은 얼마예요? 10. 그럼 따라서 9가 답이 되겠네요. 9A. 그렇죠? 답은 2번. 그래서 같이 조금 기억을 조금 해두실 게 저런 정류 회로가 나왔을 경우에 단상 반파에 대한 전압이니까는 뭐 전류나 전압이나 크게 전압으로 표현할게요. 직류 전압은 0.45의 시료값. 뭐 전압 강화가 있으면 전압 강화도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기능사에서는 전압 강화에 대한 것까지 이제 잘 나오진 않으니까는 단상 반파는 그렇고. 그럼 단상 전파도 있죠. 단상 전파일 경우는 이거의 2배 하면 돼요, 무조건. 그러면 0.9 이렇게. 단상만 있으면 좋겠는데 삼상도 있어요. 삼상 반파에 대해서는 1.17. 삼상 전파에 대해서는 1.35. 하여튼 이런 식으로 참고적으로 좀 알고 계세요. 28번에서 답이 2번이다. 29번. 권수비를 물어봤네요. 권수비 A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권수비 2차분의 1차. 전압은 V2분의 V1. 전류는 I1분의 I2. 그렇죠? 외우고 계실 테니까. 그때 이제 변압기의 권수비. 그래서 권수가 나오든지 전류가 나오든지 전압이 나오든지 어떤 게 나와도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 문제에서는 이제 전압이 나오는 1차가 6,300이고 2차가 210. 그러면 6,300에 210 이렇게 나누면 이제 권수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30이 나오니까 권수비가 30이다. 좀 그런 겁니다. 그림과 같은 분상 기동형 단상 유도 전동기가 있어요. 단상이죠. 역회전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단상일 경우에 뭐 직류도 마찬가지인데 얘가 이제 힘이죠. 이게 힘이기 때문에 얘가 회전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뒤집고 싶어요. 그럼 얘를 뒤집고 싶으면 전자력이잖아요. 그래서 전류에 대한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자속에 대한 방향을 바꿔주면 돼요. 둘 다 바꾸면 안 돼요. 둘 다 바꾸면 이렇게 되죠. 방향이 안 바뀌어요. 만약에 얘를 반대로 하고 싶으면 전류를 반대로 하거나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전류를 반대로 하거나 아니면 자속을 반대로 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반대로 해야 돼요. 그게 보기 중에 2번부터 4번까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1번 원심력 스위치를 개로 또는 폐로 한다.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거기 그림에 보시면은 원심력 스위치가 있죠. 걔는 이제 왜 필요한 거냐면 단상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회전 자계가 없기 때문에 교본 자계로 이제 그 운전을 하다 보니까 기동 토크를 발생시키기 위해 어떤 특별한 좀 장치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상을 좀 나누어서 기동 토크를 발생을 시킬 수 있도록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기동건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위성차를 통해서 우리가 기동 토크를 좀 발생을 시키고 싶어서 그래서 얘가 기동건선이 처음에는 그 원심력 스위치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붙은 상태에서 기동건선에 의해서 기동을 하다가 얘가 회전이 어느 정도 되면 그 원심력 스위치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기동건선은 이제 개방이 돼 버리니까 쓸모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운전이 되는 것 이제 그런 모양인 건데 원심력 스위치는 역회전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기동하기 위한 거니까. 예. 4번 1번인 거고 31번 델타 변압기 한 대가 고장이 돼서 V로 공급할 때 전력은 고장전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델타 결선을 하죠. 이렇게 델타 결선을 하는데 그때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제 하나가 이제 고장이 났어요. 하나 끊어졌어. 단선이 됐어. 그때 나머지 이제 두 대 가지고 3상의 출력을 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V결선이다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이미 V결선을 해놓고 이렇게 V결선을 해놓고 이렇게 V결선을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부하가 조금 더 증가할 것 같아. 그럼 이제 이렇게 V결선을 해놓은 상태에서 부하가 증가하면은 단상 변압기 하나만 이제 더 추가적으로 달면은 부하를 더 이제 증가해서 쓸 수 있으니까는 이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여기서는 요거고 하나 끊어놨을 때. 그랬을 때 한 대 고장이 되어서 부유할 때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고장 전에 비해서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델타에서 고장이 돼서 V결선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결선일 경우에 출력하고 V결선일 경우에 출력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변압기 한 대 용량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변압기 한 대 용량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델타 결선은 변압기 한 대 3배만큼의 출력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V결선은 3대만큼이 안 돼요. 2대만큼이긴 한 2대밖에 이제 안 쓰는 건데 2대만큼이어서 2대만큼 이렇게 썼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고 루트 3배만큼밖에 안 되죠.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57.7 델타로 했을 때보다 한 57% 정도밖에 부하를 못 써요. 델타에서 한 100을 썼으면 V결선으로 하면은 한 57 정도밖에 부하를 사용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요거랑 같이 기용하실 게 이건 출력비고 이용률이라는 게 있죠. 이용률도 같이 기억을 V결선은 항상 같이 기억을 하셔야죠. 이용률은 얘가 2대를 사용하니까는 그렇죠? 2대를 사용하니까 근데 2대를 다 못 쓴다고 그랬죠. 루트 3배만큼밖에 못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얘는 86%. 그래서 출력비는 57%, 이용률은 86%. 뭐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변압기 V결선의 출력은 변압기 한 대의 루트 3배다. 32번 복권발전기 병렬 운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두 발전기의 전기자와 직권관선 접속점에 연결해야 되는 것은 이제 균합선이죠. 병렬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단전압이 똑같아야 돼요. 직권 계좌에다가 선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연결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자속에 대한 값을 일정하게 가는 일정하다. 골고루 뭐 비슷하게. 그래서 어느 한쪽의 발전기가 좀 속도가 올라가서 자속이 조금 세진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는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자속이 이제 비슷하게 두 발전기로 이제 흘러서 가니까는 동일한 이제 전압을 이제 유지할 수가 있겠다,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이제 균합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전압을 균일하게 자속의 분포를 이제 균일하게 이제 만들어서 전압을 전압이 같도록 유지하는 선, 그래서 균합선인 겁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고 33번은 직권 발전기가 있다. 단자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이제 뭐 공식만 썼었는데 다시 한번 해보면 전기자가 있고, 그렇죠? 여기가 RA고 여기는 IA고 RF고 요거는 IF고, 그렇죠? 부하 전류. 단자 전압은 얼마라고
단자 전압이 얼마인지 물어본 거네요. 그렇죠? 얘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앞에 서 있으니까는 대충 넘어가면 유기기전력에서 빼야죠. 전압 강화만큼을 빼야지 얘가 되는 거니까. 그럼 전압 강화만큼 빼야 되는데 RA 플러스 RF라고 쓸 수 있겠다라고 했었죠. 처음에 발생하는 기전력이 얼마였냐면 110이었고요. 빼기 전류는 얼마래요? 부하 전류가 100. 그리고 전기자 저항하고 계자 저항이 각각 0.05예요. 각각이니까 두 번이죠. 이렇게. 그렇죠? 하면은 이제 요거는 0.1일 테니까는 그럼 10 남죠? 그러면 단자 전압은 이제 100V가 된다. 이제 뭐 그런 겁니다. 답은 2번이고요. 다음 문제는 2차 효율은 얼마일까요? 유도전동기에서 슬립에 관련된 공식은 다 외우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2차 효율을 물어봤죠. 2차 효율은 식을 어떻게 쓰냐면 1-슬립이라고 씁니다. 이게 2차 효율에 대한 식이고. 근데 슬립이 나오면 좋겠는데 문제 보니까 슬립이 안 나왔죠. 슬립은 안 나오고 회전수가 나왔어요. 회전수. 그 회전수. 우리가 슬립은 어떻게 구할까요? 슬립은 1-슬립인데 그럼 이 슬립은 어떻게 구하냐면 회전자기의 속도에다가 회전자기의 속도 마이너스 전동기의 속도인 거죠. 근데 문제에서 준 거는 회전수가 720이다 라고 한 건 얘가 720이다 라는 거예요. 720. 얘가 720이에요. 그럼 얘를 알아야 되죠. 얘는 뭔데요? 회전자기죠. 회전자기인데 얘는 동기속도예요. 극수의 120의 주파수 F. RPM으로. 얘가 몇 극이래요? 8극이래요. 8극. 8극 120에 주파수는 얼마일까요? 50Hz. 그쵸? 요거를 계산을 하면 750. 요 나오는 750을 여기다가도 집어넣고 여기다가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럼 식이 이렇게 되겠네요. 750분의 750-720. 이게 슬립에 대한 값이에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얼마가 나왔냐면 0.04가 나왔대요. 0.04. 다 했죠? 얘를 여기다가 1-0.04니까 퍼센트로 물어봤어요? 네, 퍼센트로 물어봤네요.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해야 되겠죠. 여기다 곱하기 100. 그러면 9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슬립에 대한 식, 유도 전동기에서 슬립에 대한 식은 꼭 기억을 좀 해두세요. 여기 2차 동손에 대한 식, 슬립에다가 2차 입력. 그렇죠? 전동기에 대한 식, 1-슬립의 회전자기의 속도. 그렇죠? 주파수, 회전시 2차측 주파수는 1차측 주파수에다가 슬립. 회전시 2차측 유기기전력은 유기전압은 2차측 유기전압의 슬립.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암기를 좀 해두세요. 34번 답은 이제 2번이고요. 35번. 토크는 어떻게 될까요? 토크 구하는 공식은 이건 뭐 기기 종류에 따라서 뭐 다르지 않아요. 직류기, 뭐 동기기, 유도기 뭐 다르지 않아요. 토크는 0.975 전동기에다가 출력.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얘가 단위가 와트.
킬로그램 메타.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죠. 뭐. 0.975에 출력이 얼마냐면은 50kg죠. 50kg니까 여기다 50을 집어넣으면 안 되고 단위가 와트라고 그랬어요. 10의 3승 넣으셔야 되고요. 회전수는 얼마라고 했냐면 1800. 그렇죠? 요걸 이제 계산기로 누르시면은 27.08, 약 27kg 메타. 토크에 대한 식은 꼭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산형 발전기의 용도. 우산형 발전기. 그러니까 뭐 우산형은 발전기가 그러니까 뭐 우산처럼 생겼어요. 발전기인데 이 터빈이 있고 우산 이렇게 위에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가 좀 크게 생겼어요. 우산처럼. 그래서 얘는 빨리 못 돌죠. 천천히. 그 용량이 큰데 얘 사용이 됩니다. 우산형은. 그래서 우산형 발전기는 저속의 용량이 큰 대용량기, 수차 발전기 이런 데 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니까. 37번. 기전력이 전압 차이가 나서 무효 순환 전류가 발생을 했대요. 병렬로 연결을 하는데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하는데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근데 요 사이에 전압차가 100V만큼이 나버려서 이렇게 순환 전류가 이제 흐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순환 전류에 대한 값이 얼마일까요? 요거는 이제 위에 전압차에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면 되는 거죠. 전압차에다가 이렇게 회로가 이렇게 연결되면 이 발전기의 임피던스 값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2배의 임피던스. 그래서 문제에 보시면 동기 임피던스 5ohm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2 곱하기 5 2대니까 요 차가 100.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흘러스 무효 순환 전류는 이제 10A가 되겠죠. 그렇죠? 2호 10이니까는 100 나누면 10A.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삼상 유도 전동기의 토크는 어떻게 될까요? 유도 전동기의 토크는 우리가 뭐 동기와트라고 거기까지 가면 좀 멀어지나? 토크를 와트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토크를 원래 토크는 단위가 아까 했듯이 킬로그램 뭐 메타나 아니면 뉴턴 메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얘를 이 토크를 와트에 대한 단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걔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동기와트다 이렇게 부릅니다. 유도 전동기에서의 토크는 2차 입력에 대한 값으로 구할 수 있어요. 와트니까. 2차 입력이니까는 2차 전압에다가 2차 전류에다가 이제 코사인 세타 와트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나오는 이 전류에 대한 값이 임피던스에다가 전압을 이렇게 전압 전동기 임피던스에 대한 값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전압이 몇 개가 있냐면 2개가 되죠. 그래서 토크가 전압의 제곱만큼 비례한다라는 어떤 관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38번은 답이 1번이 됩니다. 2차 유도 기전력의 이승에 비례한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깊이 들어가면 좀 더 복잡하니까 그냥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삼상 동기발전기 전기자공사는 보통 이제 Y계선으로 하죠. 그러면 이제 중성점도 이제 내기가 쉽고 이상전압을 방지를 하는 거죠. 중성점에서 순환전류도 제거가 되고 델타 결선을 하면은 그 안에 이제 순환전류가 발생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상전압도 이제 루트 300만큼 이제 낮아지니까 이제 코로나나 이제 열화도 이제 감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마이개선으로 한다라고 이제 보시는 겁니다. 마지막 40번 변압기의 부하와 전압이 일정한 상태에서 주파수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철소에 대한 문제인데 철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히스테리시스손하고 이제 와류손을 합해서 이제 철손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손실도 있긴 하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제일 큰 손실이니까 히스테리시스손은 주파수에다가 이제 자속 밀도 1.6배로 이제 구할 수 있고요. 와류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파수의 제곱에 자속 밀도의 제곱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자속 밀도에다가 주파수를 곱하면 이게 전압하고 비례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얘는 전압에 비례하고 요거는 1.6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주파수 얘 0.6 아니다. 주파수에 1.6.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조건처럼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했을 경우에 요거 이제 합한값이니까는 와류손은 이제 주파수랑 관계가 없고 히스테리시스손만 주파수에 반비례를 하니까는 결과적으로 이 철소는 주파수 서로 이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겠다. 전압이 일정할 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건 이제 주파수만 높아진다라고 했으니까는 그럼 주파수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얘는 감소하겠죠. 반비례니까. 그래서 40번의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23년도 전기기기 1회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